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다시 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오염물질과 중국발 스모그까지 합세하면서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적으로는 많이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모레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구름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1.2도, 청주가 12.4도, 대구가 11.3도 등으로 꽤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비를 갖지 않은 높은 구름으로 분석이 되고요. 내일은 남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도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3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불면서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구 14도, 부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주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고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수능이 오늘 끝났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가족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영농과 날씨도 오늘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든든한 날씨 전문가시죠.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입시 한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입시 때마다 추워지다 보니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다행히 올해는 추위는 없었습니다. 네, 올해는 아주 좋았죠. 작년만 해도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수능 한파였는데 올해는 5도였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는 아주 좋았어요. 수험생들이 아마 시험 치는데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문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는 거죠. 맞아요. 서쪽 지역으로. 네. 그리고 내일은 일부 남부 지역을 제한 전국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내일은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네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우리가 그냥 미세먼지라는 말을 통일해 쓰는데 사실은 차이가 상당히 크죠.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는 그 입자 직경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래 같은 경우 90 마이크로메타 직경이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것이 50에서 70 마이크로메타라면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메타 이하예요. 네. 근데 초미세먼지 같은 건 2.5 마이크로메타로 실제로 우리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는데 이 머리카락에 비해서 거의 30분의 1 정도로 정말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굉장히 나쁜 것은 폐 깊숙이까지 침투를 하고 또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와서 배출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건강에 나쁜데 일단 내일도 미세먼지보다는 어제 오늘 또 내일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하실 때 꼭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셨다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한 주로 본다면 정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주간의 날씨를 이 초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서부터 이제 좀 바꿨습니다. 네. 일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해서 나흘, 다음에 이제 금요일부터 주말을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흘. 그래서 지난 그 4일을 분석을 하고요. 앞으로 4일을 예측하는 이러한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간 농사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정말 알찬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중북부 지역의 이번 주 초반 날씨부터 분석해 주시죠.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 중북부 날씨죠. 경기 북부하고 강원 지역인데 올해가 7.7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6.3도에 비해서 1.4도가 높았고 평년 7.2도에 비해서는 0.5도가 높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포근한 그런 날씨였죠. 맞습니다. 이번 주는 주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금 김장철을 앞두고 지금 배추 농가는 한창 바쁘십니다. 중북부 지역, 특히 강원도 고랭지 배추 농가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강원도의 주간 날씨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강원도 주간 날씨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일단 뭐 주말 사이에는 구름이 좀 많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는 맑은 날씨입니다. 그러다 수요일서부터는 다시 흐려지는 날씨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기온은 이번 주말서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요즘에는 간편하게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절임 배추를 판매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번 주 주말 날씨 확인하셔서 작업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북부 지역의 주말 기온 분포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후반 중북부 날씨 전망을 보면 올해가 6.7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파가 굉장히 빨리 내려왔죠. 네. 작년에 추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6.3도가 높고요. 평년에 비해서는 2도 정도가 그래도 이번 주 후반도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원도의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춘천 지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도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양양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홍천 역시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11도로 예상이 되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 횡성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구입니다.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도 9도에 머물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영동과 날씨, 지금 시각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배추 주산지별 날씨를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날씨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부 지역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센터장님, 이번 주 초반의 날씨는 어땠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 주 초반 중부 지역이죠. 서울, 그다음에 경기 남부, 충청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올해 7.7도였습니다. 이거는 작년 6.1도에 비해서는 1.6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평년 7.6도에 비해서 0.1도인데 이번 주 초반 중부 날씨는 평년 정도의 기온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부 지역에서도 이맘때 가장 바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쪽파 출하로 분주한 충남 예산인데요. 농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박동민 기자가 오늘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박동민 기자입니다. 오늘은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 중에 하나죠. 바로 쪽파를 만나기 위해서 충남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산은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눈앞이 뿌열 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한 쪽파 농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확 작업이 한창이십니다. 한 분 만나 뵙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가요? 한 단에 500g 들어가는 박스 포장 작업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하루 이렇게 일을 하시면 어느 정도 양이 생산이 되나요? 1인당 거의 한 20짝씩 하지요. 네, 20박스 정도 하시군요. 예. 지금 너무 바쁘셔서 제가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수확 작업이 한창인데 나와 있으니까요. 김장철이 되었구나라는 게 몸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의 쪽파 연구회 광노범 회장 모시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쪽파 연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산군 쪽파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농사 경력으로는 한 25년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지금 쪽파 작업이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바쁘신 수확 작업이 있다는 건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예산 쪽파가 이렇게 유명한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산 쪽파는 전국에서 제1등으로 가는 쪽파 농사를 짓고 있고요. 지금 김장철이라든가 연중 생산이 가능해가지고 저희 쪽파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예산하면 쪽파하면 예산이 생각날 정도로 쪽파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에서 쪽파가 잘 자랄 수 있는 기후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저희는 예산군 쪽파연구회뿐만 아니라 전 농가들이 저희 첫째는 기후 조건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토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유명한 예산 쪽파가 네. 언제 심어지고 언제 수확이 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김장 쪽파는 9월달에 심어가지고 지금 11월, 12월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중 생산을 하시게 되겠네요. 네. 연중 계속 생산하시면은 기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재배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 노지 재배와 비가림 재배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는 철에 상관없이 불시 재배를 하기 때문에 3번 내지 4번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시설 재배를 하시니까 연중 내내 생산을 하실 수 있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올 여름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폭염 때문에 어떻게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피해가 좀 많이 예상은 됐었는데요. 오히려 저희는 그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물이 좀 풍부하고요.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약간 서늘한 기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저희들이 수막을 이용한다든가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고 또 차광망을 씌워가지고 온도를 낮춰서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품질 좋은 예산 쪽파가 생산이 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절기가 되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동절기 어떤 부분 신경 더 써주시고 계신가요? 동절기에는 쪽파가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적정 온도가 겨울에는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막 재배는 물 온도가 대략 지하수가 10도에서 13도 정도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안전하게 쪽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김장철이라서 쪽파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쪽파 이용해 주시는 소비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쪽파 연구회는 30농가가 GAP 인증을 받았으며 유용미생물 EM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장은 예산 쪽파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 쪽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농가에 직접 찾아 나와서 뵙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안전한 먹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산 쪽파,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쪽파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도 좋은 기능을 한다고 하니까요. 환절기에 쪽파로 건강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예산에서 박동민 기자였습니다.
네, 박동민 기자와 함께 충남 예산 쪽파 농가의 현장 분위기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한창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날씨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충남 예산의 주간 날씨는 어떨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이번 주간 날씨를 제가 그림으로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는 좀 흐린 날씨가 많겠고요. 다음 주 월화는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서부터 다시 흐려지는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말서부터 다음 주 초반 또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날씨는 추워지겠지만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대부분 노지 작물들은 한 해의 농사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종자 관리나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날씨가 받쳐줘야겠죠. 이번에는 중부지방 주말 날씨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부 지역 후반의 그 날씨 전망, 기온 전망을 보면은 올해는 7.1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이 굉장히 기온이 낮았죠. 1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6.1도가 높고요. 평년에 비해서 2도 정도 높은 그런 기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철을 맞은 쪽파 출하로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충남 예산의 읍면동 날씨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산군 예산읍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오가면 역시 내일은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3도에 머물면서 낮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삽교읍입니다. 강수확률 30%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겠고요.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고동면 역시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3도인데요. 낮에는 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이 제법 떨어지겠습니다. 봉산면도 내일은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쪽파는 대파보다 내한성이 약해서 주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재배해야 더 고품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쪽파는 충청도를 비롯한 남부지방 곳곳에서도 생산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쪽파의 주산지별 날씨를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따뜻한 남부지방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이번 주의 초반 날씨부터 먼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반부터 초반 남부 지역의 기온은 10.3도입니다. 작년에 8.8도에 비해서 1.5도가 높았고요. 평년에 9.9도에 비해서는 0.4도가 높았는데 이렇게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것은 남서기류가 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갔던 것이 원인이 되었죠. 네, 이렇게 남부지방의 주 초반 날씨도 확인해 봤습니다. 평년보다는 확실히 포근한 날씨를 보였네요. 요새 김장철이다 보니까 양념 채소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양념 채소라고 한다면 대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신안군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안군 농업센터에서 소득 작물을 담당하고 있는 유재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안군의 날씨는 어땠습니까? 네, 우리 지역은 오늘 날씨는 바람이 조금 불고 밤에는 기온이 낮아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안은 겨울철 대파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겨울에 수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어떤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겨울철 대파가 유명합니까? 네, 신안은 육지와 달리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의 특성상 깨끗한 공기하고 오염이 안 된 맑은 물, 그리고 풍부한 햇빛, 사시사철 불어오는 해풍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때에 이 깨끗한 공기가 가장 부러운데요. 정말 고품질의 대파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기후 조건인 것 같습니다. 신안 대파를 재배하는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신안 대파는 일반 노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로 식품에 사용하는 부분인 영백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줄 재배를 정식하여 생육 중에 3번 내지 4번 북주기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백부가 30cm 정도 형성이 되어 수량성이 높은 대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촌 지역의 농가들이 노령화되어 있어서 노동력 분역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는 대파 재배 기교화를 위해 대파 정식기를 도입하여 노동력 절감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는 대파 수확기도 도입하여 대파의 재배 전 과정에 대한 기교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대파 생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신안 지역의 대파는 5월경 대파모를 정식해서 여름철 물주기와 웃거름 주기를 실시하고 이르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확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파 농가들은 수확을 위하여 물주기와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연면 시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 수확철이라서 곧 햇 대파를 맛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수확하기 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병충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대파 농가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하고 계십니까? 밭에서는 이제 재배하는 대부분의 작물들은 같은 밭에서 몇 년간 계속 재배할 경우 연작장애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파에서는 토양해충인 선충이나 응애가 발생하게 되고 잎에서 발생하는 굴파리 그리고 병으로는 무름병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파 정식 전에는 토양 내에 있는 선충, 응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식을 하게 되면 병해충 발생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병해충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대파 농민들은 이 외에도 어떤 것을 더 주의해야 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대파는 본격적인 이제 수확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철에 작년과 같이 많은 눈과 강우가 온다면 배수구 정비가 잘 안 된 포장에서는 습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집중호우나 폭설이 왔을 때 빠른 배수를 위하여 배수구를 정비해서 습해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수확철이라 한참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안군에서는 지금 수확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안의 읍면동 날씨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안군의 비금면입니다. 내일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도 13도 정도로 일교차는 거의 없겠습니다. 지도읍입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13도에 머물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임자면은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증도면도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 머물면서 많이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도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읍면은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3도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주간 날씨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날씨로 인해서 이 농사 일에 차질이 없을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신안군의 주간 날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쪽도 역시 주말 중에는 흐리고 또 산발적으로 내일은 일단 비가 좀 예상이 되고요. 18일하고 19일은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온 후에 오후서부터는 맑아지는 날씨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맑은 날씨 되겠고요. 수요일 날 다시 흐려지는 날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남부 지역에서는 지금 과일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봄철의 저온 현상, 또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아무래도 저장 양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염려했었는데요. 이맘때 밑거름을 잘 줘야 내년 농사도 잘 되겠죠. 남부 지방의 주말 날씨, 주간 날씨를 전망해 주시죠. 네, 준비한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후반의 남부 날씨 전망은 기온은 10.7도로 작년에 비해서 6도, 그다음 평년에 비해서는 3.1도가 높은 일단 포근한 날씨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파는 이른 시기에 파종을 해서 또 겨울철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물입니다. 이어서 전국의 대파 산지별 날씨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전국의 주말 날씨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이에 중부 지역으로 대체로 맑을 것으로 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일단 17일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 지방도 주말은 좀 구름 많겠지만 다음 주 초반 날씨 맑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비는 많이 오진 않습니다. 제주 쪽으로 지나가는데 16일 다음에 18일 정도에 흐리고 약하게 비가 예상되고 월요일은 맑은 날씨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의 날씨, 한 주간의 날씨를 초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농민들에게 알찬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날씨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이제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데 대개 이 미세먼지 마스크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만 이런 모양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를 갖다가 차단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을 하실 때는 의약 외품이라는 표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되게 시판을 하죠. KF 이게 이제 코리아 필터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KF80, KF94 두 종류가 이제 되게 많이 판매를 합니다. 이게 꼭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KF80은 이제 6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한 80% 정도 차단해 준다는 뜻이고요. KF94는 4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그 입자를 94% 정도 차단해 준다는 건데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KF8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KF80을 쓰고 있거든요. 일단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네. 다음에 충분히 다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꼭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셔서 구입을 하셔서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꼭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농과 날씨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